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률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여럿이 함께 쓰는 거니까 꺼릴 만도 하지만 지난 2, 3월 이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 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대중교통 이용률은 25%가량 줄었는데 따릉이 이용률이 늘어난 만큼 그에 따른 관리도 뒤따라야겠죠. 4월 2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미래트램의 기본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12개 정거장에 열량이 오가는데 상권 연계와 환승 체계 마련은 숙제입니다.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최고 19층 높이 등 2,400세대가 들어서고 2024년 완공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재개발 재건축 조합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162건의 위반상을 적발해 18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중구가 지역 내 숙박업소와 함께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자에게 임시생활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초중고 학생들이 온라인 개학에 들어간 가운데 교육부가 초중고 등교 개학 여부를 5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이 등교 개학 여부가 5월 초에 발표된다고요? 네, 바로 어제 교육부가 등교 개학 시기를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되는지 여부와 연계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를 위해 3단계 절차를 거치는데요. 1단계로 이번 주에 질병관리본부와 등교 개학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 주인 27일부터는 교직원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시도교육감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3단계에선 5월 2일과 5일 사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고려해 개학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역 모범국이라 불리던 싱가포르의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휴교 또는 개학 연기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싱가포르는 지난달 23일 학교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등교 개학 이틀 만에 한 유치원에서 20명가량이 집단 감염됐고 이후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자 이달 3일부터는 아예 재택 수업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네. 현재 교육부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교훈 삼아 최대한 보수적인 자세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내 코로나19 발병률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재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살펴볼까요? 네, 질병관리본부는 22일 0시 기준 서울의 누적 확진자 수가 어제보다 2명 늘어 62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모두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전국 누적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11명 늘어 1,69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명 늘어 모두 238명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승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현황 살펴봤습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만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이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중구는 해외에서 들어온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위해 지역 숙박업소와 손잡고 임시생활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주협 기자입니다. 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중구의 한 호텔입니다. 이곳에 묵고 있는 자가격리자는 70여 명. 모두 해외에서 들어와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은 의료진과 현장관리 요원을 파견해 자가격리자의 건강 체크와 심리 상담을 돕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이 호텔에서 함으로써 외부에 외출이 안 되니까 본인이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또 정신건강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의료진이 2명이 파견됩니다. 자가격리자의 효율적인 관리에 더불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취지에서 중구청과 지역 숙박업소가 협력한 겁니다. 객실은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1인 1실 사용이 원칙이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창문이 있는 객실만 제공됩니다. 중구민이라면 숙박비와 식비를 구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 거주자라도 숙박비의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투숙객들의 이탈을 통제하고 필요한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며 이동이 제한된 투숙객들의 손과 발이 돼주고 있습니다. 집에서 하지 못하는, 그다음에 다른 곳에서 묵고 싶었으나 묵을 수 없는 분들이 저희 호텔을 이용하게 돼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고요. 확산 방지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중구는 호텔 5곳과 협력해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도서관이 임시 휴관에 들어간 지 2달이 넘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일찌감치 최소 대면과 비대면 서비스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전자도서관 이용률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구의 전자도서관 이용률이 3월 한 달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늘었습니다. 대출 건수로는 10,000건 이상 늘어난 23,000여 건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원서를 수준별로 제공하는 오버드라이브는 409건, 오디오북은 4,500여 건이 대출됐습니다. 각각 326%와 112% 늘어난 수치입니다. 코로나19로 강남 구립 도서관 10여 곳이 지난 2월 초부터 임시 휴관하면서 전자도서관으로 대출이 몰린 겁니다.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이제 언제든지 책을 또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이동 중에도 이제 책을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으세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와 맞물려서 많은 주민들께서 전자도서관에 책을 선택하셨다고. SNS 기반의 북큐레이션과 팟캐스트도 집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도서 직접 대출을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워킹 스루 방식의 최소 대면 서비스인 네일드림과 주민센터, 지하철역에 스마트 도서관을 배치했습니다. 비록 오셔서 직접 즐기시지는 못하시지만 온라인으로 줌이나 그런 것들을 충족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들은 지금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22,000여 종 34만여 권의 전자책을 보유하고 있는 강남구 전자도서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더라도 이용률이 높은 비대면 서비스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서대문구는 온라인 원격 수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IT 전문 강사를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대문구는 다음 달 15일까지 학교에 IT 전문 강사를 파견해 EBS 온라인 클래스 사용과 강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교사 교육과 기술을 지원합니다. 서대문 평생학습관과 융복합인재교육센터를 준비하면서 구청이 확보한 IT 전문 강사 5명이 학교에 파견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교사를 대상으로 하루 3시간씩 이틀간 IT와 원격 수업 관련 지식을 1:1로 수업할 계획입니다. 노원구가 코로나19 지원 예산 등 520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항목을 보면 소상공인 긴급 운영 지원 17억 6천만 원, 소상공인 고용 유지 5억 원과 중소기업 융자 지원 20억 원 등입니다. 구는 소비심리 활성화 사업으로 9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을 위해 428억 5천만 원의 추경을 투입합니다. 위례 트램의 노선과 열차 운영 계획 등이 발표됐습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트램 기본계획안 주민공청회를 통해서입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태윤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주민공청회. 서울시는 위례 트램의 노선 계획과 열차 운행 시간 등 트램 사업의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위례 트램은 5호선 마천역과 8호선 복정역을 잇는 4.7km의 본선과 창곡천에서 8호선 추가역을 잇는 0.7km의 지선으로 조성됩니다. 노선에는 모두 12개 정거장과 1개의 차량기지가 들어서고 차량기지는 마천역 인근 녹지대 지하에 건립됩니다.
지하로 차량 게이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을 최대한 준용해서 지하로 하는 걸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차 운영 시간은 새벽 5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5개 모듈로 구성된 트램 열차 10개가 편성됩니다. 러시아워 기준 본선의 배차 간격은 5분에서 7.5분, 지선은 15분으로 계획됐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지선의 경우 추후 전문가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운영 방식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지선만 따로 셔틀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식, 그다음에 본선 2대 가면 지선 1대 가는 이런 형태의 방식 여러 가지 비교 검토를 했는데 이게 장단점이 다 있어서 서울시는 기본 계획안을 토대로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뒤 오는 6월까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후 설계와 착공 단계를 밟아 오는 2024년 개통한다는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서울시의 이번 트램 기본 계획안 발표, 노선과 정거장 위치 등의 주민 의견이 반영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상권 연계와 환승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아쉬운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계속해서 태윤영 기자입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트램과 트랜짓몰의 연계를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트랜짓몰이 트램을 겨냥해 조성된 상가 지역인 만큼 미관 개선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트랜짓몰이란 게 이제 대중교통과 보행자 그리고 주변의 상업시설까지도 원만하게 어울릴 수 있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더 나아가 트랜짓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활성화하고 어떤 식으로 특성화할 것인가 또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같이 수반되어야만 서울시는 송파구와 하남시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상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래 트램 같은 경우는 또 주변 지역에 특히 상가나 이런 활성화와 또 뗄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송파구나 또 하남 성남시하고도 지금 같이 좀 논의를 해가면서 이렇게 돼야 될 문제 같은데 지하철과의 환승 체계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주민들은 5호선과 8호선, 위례 신사선과의 최적화된 환승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원활한 환승을 위해서 어떤 환승 체계, 지하로 이어준다던가 원활한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그 거리 서울시는 위례 신사선의 경우 빠른 환승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다른 환승 체계에 대해선 앞으로 주안점을 두고 검토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장지천과 창곡천 복합교량 건설과 트램 조기 착공 등 다양한 주민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인영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죠.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에 최고 19층 높이 아파트 등 모두 2,400세대가 들어섭니다. 이르면 4년 후인 2024년 완공할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착공으로 가는 길목에서 큰 산을 하나 넘은 겁니다. 서울시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백사마을의 특성을 살려 18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의 신축 아파트와 임대주택, 골목길이 공존하는 모델로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향후 백사마을에는 1,900세대 공동주택과 480세대 임대주택 등 모두 2,400여 세대가 들어섭니다.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서 이주자도 늘고 있습니다. 백사마을 재개발 주민 대표회의 측은 천여 세대 가운데 70% 주민이 마을을 떠났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조기 이주를 실시해 서울시 산하 SH공사 임대아파트에 임시거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 그린벨트 해제돼서 이제 분양하고 임대 아파트를 짓기로 돼 있는 건데 그동안에 이제 주거지 보전 지역에 임대 주택을 짓는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잘 해결돼서요.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은 올 상반기 사업 시행 계획 인가와 내년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를 거친 뒤 2022년 착공한 후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 7개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였는데요. 조합 운영과 시공사 입찰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 162건을 적발했습니다.
보도에 김동훈 기자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 7개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시공사 입찰과 조합 운영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 16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8건은 수사 의뢰하고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 조치, 나머지 85건은 행정 지도에 나설 계획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와 조치를 살펴보면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나 발코니 이중창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건설업체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고 조합장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수당과 국외여비 등을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올해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전국의 국공유지는 시민들이 다 함께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행되어 온 공유지 운동. 서울에서는 경의선 공덕역 지상부 구간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이 공유지 내 시설물 퇴거를 결정했습니다. 공유지 운동을 시작한 지 3년여 만의 결정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경의선 공덕역 지상부 구간, 일명 경의선 공유지입니다. 카페와 세미나실 등으로 사용돼 왔던 일부 목조 시설물이 철거됐습니다.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이 퇴거를 결정하고 시설물 철거 작업에 들어간 것. 국공유지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며 공유지 운동을 펼쳐온 지 3년여 만의 결정입니다. 10년 심정이 사나워서 지금 헤아릴 수가 없어요. 또 어디 가서 또 비켜 설레는지.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이 퇴거를 결정한 이유는 소송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부동산 반환과 관련해 36억 원의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정부의 소송은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해 공유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8명을 상대로 했습니다. 숙고 끝에 시민단체는 공유지 내에 살고 있는 일반인들에게까지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자진 퇴거를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이 공간에서 물러나냐 아니면 계속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이 정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거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저희 고민도 사실 이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퇴거를 하더라도 이 공간이 시민의 공간으로 남았으면 한다라고 하는 마음은 계속 유지될 거기 때문에. 한편 공유지 내 시설물들은 이달 말까지 전부 철거될 예정입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마포구와 함께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 용산구 이촌파출소의 폐쇄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용산구는 해당 부지에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지와 파출소 건물을 소유한 민간 법인과 일부 지역민들이 파출소 존치를 요청해왔지만 구는 공원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용산구 꿈나무 어린이 공원입니다. 이 공원엔 현재 이촌파출소도 위치해 있는데 해당 부지는 13년 전에 파출소 건물은 지난해 민간 법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오는 7월부터 도시공원일물제가 시행되면 공원 지정이 해제될 수밖에 없는데 용산구가 지난 1월 해당 공원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고시했습니다. 공원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는 늦어도 오는 10월 안으로 해당 토지와 건물 보상을 마치고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꿈나무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결국 파출소는 오는 30일 이후로 폐쇄가 결정됐습니다. 해당 건물은 공원관리사무소로 사용 용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공원 녹지법 시행령상 공원엔 파출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민간 법인에선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파출소 존치를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파출소가 제자리에 존치될 수 있는 안도 제안했습니다. 해당 부지에 향후 신축할 계획인 건물 안으로 파출소가 이전할 수 있도록 기부 체납하겠다는 겁니다. 또 지난달 23일엔 파출소 월 임대료 1,500만 원을 오는 30일 이후로 완전히 면제한다는 입장 역시 서면을 통해 추가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간 법인의 제안을 수용하기 위해선 결국 공원 조성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보상 비용을 절약하고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민간 법인의 제안을 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파출소를 존치하기 위해 공원을 매수한다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공원이 법에 따라서 해제가 돼서 건축 허가가 난다 하면은 그 건축 허가 시점에 파출소가 이전하면 됩니다. 조속히 하면은 최고 기간 약 6개월 정도의 공백만 있습니다. 가능한 하면은 공원이 많은 게 좋죠. 아이들을 위해서는. 지금 파출소가 여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촌 파출소의 지자리 존치를 위한 서명 운동이 이촌동 각 아파트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용산구는 주 목적인 공원 유지를 위해 기존 계획대로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서울시가 노원구 창동 차량기지 일대 조성 예정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상상력과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상금은 600만 원이며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창동 차량기지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는 24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의료산업단지입니다. 노원구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도심 녹지 공간을 확충하는 2020년 그린파킹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린파킹은 주택가 자투리 땅을 이용해 주차 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며 노원구는 단독주택 기준 한 면당 900만 원, 최대 2,8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지난 4년간 양변기에서 누수된 수돗 물량이 이 석촌 호수를 채우고도 남는다는 재미있는 통계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양으로는 704만 톤, 마모와 노후로 인한 경우가 많고 사용자 책임을 강화시킨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노후돼도 각종 규제 때문에 수리는 생각조차 못하는 곳들도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